자 여러분 유로 2020의 히트 상품 이명철, 티빙 그리고 바로 자댕 포커스 커피입니다. 고카페인인데다가 이 집중력 향상에 딱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로 2020 이거 사실 보는 것도 일이야. 우리랑 시간이 반대 아니에요. 새벽에 축구 보는 게 우린 일이니까 이렇게. 그렇지. 사실 이거 그냥 즐기기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거 메이저 대회 다 본다는 게. 근데 여러분 프리미어리그 개막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유로 입중계를 끝까지 잘할 수 있었던 거는 포커스 커피의 덕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굉장히 고마운 커피이지 않나. 근데 이제 PL 개막 네. 이러면 이제 광고주들이 광고를 안 넣어요. 그렇군요. 뽀뽀를 여기다 하고 그러면 난 너무 자제를 좋습니다. 이게 네. 뭐 이런 거 잘 안 들어오는데 그렇군요. 그런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네. 네. 키스는 그냥 리버풀 엠블럼에만. 그래. 하는 네, 아니면 하는 니팔에다 하세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PL 개막을 앞두고 이 자댕 포커스 커피가 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영상 말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벤트 댓글만 쓰면 되는 거니까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한 잔씩 합시다. 네. 자, 요거 얼음컵에다가 마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이제 찬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찬 거가 아니어도 괜찮거든. 향이 좋은데? 네, 향이 좋아요. 보통 이런 커피들이 그냥 별로란 말이야. 향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커피를 시킬 때 주로 이제 미숫가루를 먹는데 그래 맞아 미숫가루 먹어. 근데 나 이거 향 보고 엄청 궁금해졌어요. 맞아. 네, 한 모금 딱 드세요. 저는 이거 얼음 따로 없이 먹겠습니다. 어때? 얘가 커피를 많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더 좀 확연하게 느낌을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메리카노를 잘 안 먹어요. 라떼 먹나요? 먹으면? 아니면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거. 아, 좀 단 거. 근데 유일하게 제가 가끔 먹는 그런 아메리카노류가 뭐가 있냐면 먹고 나서 했을 때 향이 느껴지면 좀 먹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메리카노에 헤이즐넛 시럽을 추가해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오케이. 저는 딱 그 느낌입니다. 그 먹고 나서 이 코랑 입안에 향 남아있는 그런 느낌? 아메리카노 약간 좀 써요. 씁쓸한 게 그런 있지. 근데 저는 이런 류 커피면은 마십니다. 저는 이런 류는 가끔 돈 주고 사서 마셔요. 그래. 네. 좋아. 여러분 이게 비단 축구 보시는 뿐만 건이 아니라 야근 요즘에 많이 하는 경우 있잖아. 야근이나 아니면 수험생들 이번 주가 수능 D-1 100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시간 진짜 빨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제 저녁에 밤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 딱 어울리는 타우린 성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밤을 새야 될 때 이만한 게 없습니다. 네,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우리가 자댕 포커스 커피와 어떤 콘텐츠를 할 것이냐. 이제 이번 주면 개막이잖아. 네. 그렇죠. 순위를 예측해 봅시다. 프리미어리그. 여러분이 순위 예측하는데 왜 이주원이 없냐, 추맨이 없냐 얘기하시겠지만 여러분 주원이 형이 그 예측에 대해서 요즘에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 이 얘기 때문에 어떤 후폭풍이 올지 모른다. 자제한 지가 꽤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좀 안 하고 있고 예상은 저희끼리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위 어느 팀일까요? 이거 솔직히 갈리거든. 나 1위 이번에 갈린다고 봅니다.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첼시를 꼽을 거기 때문이죠. 첼시. 네. 첼시. 저는 맨체스터 시티. 저 첼시예요. 자 그러면 코멘트를 하나씩 남겨야 되잖아. 네. 이거 여러분 우리 스카우팅 리포트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순위 예상한 다음에 그러니까 한 주씩 코멘트를 남기거든. 첼시 챔스 우승으로 다져진 조직력, 리그에서 빛날 때. 오. 그럼 맨시티. 그릴리시 영입 톱 필요 없다. 오, 톱 필요 없다. 저는 루카쿠의 영입이 투엘의 리그 우승까지 끌어줄 것. 저는 해리 케인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영입을 못한다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또 결국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투엘이 시즌 초반부터 맡았다면 난 리그 우승 향방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지금은 투엘이 첼시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파리에서도 뭐 어찌 됐건 나가게 됐고 그 이전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투엘이 맞추는 포커스 자체가 지난 시즌 첼시 기준으로는 이 조직력 이런 부분이었지만 뭐 어제 루카쿠도 데려오고 누구도 데려오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투엘의 지금까지의 이런 과정을 좀 봤을 때 불안 요소 불협화음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 않을까? 여태까지 행보를 봤을 때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투엘도 나이를 먹고 그래서 그런지 점점 마일드해지고 있긴 해요. 도르트문트에서 파리에서 첼시로 오면서 좀 부드러워지고 있는 느낌은 확실하게 들긴 해. 근데 뭐 그것도 역시 뭐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좀 2위
저는 맨시티. 저도 맨시티. 네.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가 아니고. 네. 오.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물론 투엘이 정말 좋은 감독이지만 저는 오히려 맨유가 이번에 영입도 저는 알차게 꽤 잘 했다고 보고 그리고 뭐 아직 이제 불안 요소가 좀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전 지난 시즌 맨유가 좀 충분히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럼 제이든 산초에 포커스를 두는 건가요? 그렇죠. 오. 그래서 저는 맨유. 오히려 저는 맨유 쪽이 오케이. 도 잘했고 네. 그리고 이제 바란이랑 또 걸쳐놓은 그렇지. 수비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맨시티를 2위로 꼽은 게 한 줄 딱 하나 하고 싶어요. 초반 부진의 포커스. 이것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초반에 부진할 것이다. 네, 왜냐면 잉글랜드 유로에 갔다 온 워커와 같은 자원들, 스털링과 같은 자원들이 초반에 못 나옵니다. 8월 정도는 경기 감각을 회복하고 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더해서 데브라이너 부상이죠. 또 포든도 부상이죠. 그래서 전력감들이 맨시티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채로 한동안 커뮤니티 쉴드 때 이 뭐 콜 팔머와 같은 뉴스가 갑자기 이게 나오고 그러지까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전력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8월 9월 일정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베르나르도 실바가 그러면 오른쪽 메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데브라이너는 부상, 베르나르도 실바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정보들을 보면 이적설 얘기가 계속 무엇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죠. 언해피에 대한 얘기가 뜨고 있습니다. 스톤스가 만약에 못 나온다 쳐도 뭐 재계약은 했지만 유로 때문에 좀 못 나온다 쳐도 라포르테가 나오고 아케가 나와야 되는데 라포르테도 언해피가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인데다 아케가 나오도 어쨌든 불안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맨시티가 3선에 대한 불안점이 너무 많아요. 로드리, 페르난지뉴 둘 다 저는 약간 이번 시즌 좀 긴가민가합니다. 로드리는 지난 시즌 후반부에 좀 안 좋았고 네. 페르난지뉴는 지금 커뮤니티 실드만 봤을 때는 너무 불안하더라고. 그쵸. 나이가 이제 있어서 그런지 내 친구야. 그래서 첼시, 맨시티, 맨유 이 세 팀이 이번에 정말 수직 상승을 한 팀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맨시티, 맨유보다 첼시가 가장 부침이 덜할 것 같기 때문에 기존 전력이 유지하면서 첼시가 올라가고 맨시티는 아까 얘기 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은근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중요할 때 토너먼트에서 챔스에 집중해서 비기어만 되면 리그 우승을 사실 놓친다 해도 맨시티는 뭐 그래도 맨시티한테 좋은 시즌이 될 거예요. 저는 맨시티 2위 골에 집중할 선수가 없다. 저는 스코어러의 부족함이 좀 아쉽지 그쵸? 않나. 네. 물론 또 근데 해리 케인이 안 된다고 봤을 때 다른 선수는 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좀 아쉽지 않나. 자 그러면 3위. 혹시 번복됩니까? 왜요? 안 돼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첼시가 좋네. 지금 3위 첼시죠? 원래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들고 들고 나가. 가겠습니다. 들고 가. 3위 첼시. 3위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나 3위 맨유. 둘이 똑같네. 둘이 똑같아요. 4위? 리버풀. 4위 리버풀. 뭐 리버풀 4위. 리버풀. 자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전체적인 맨유의 얘기는 바란이랑 제이든 산초가 좋습니다만 저는 중원에서의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봐요. 프레드, 맥토미니, 마티치, 포그바 다 좋은데 조합상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에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보강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3위를 했고 그럼 덕현이가 3위에 첼시를 둔 이유는 어떤 투엘의 약간 불안 요소 이전까지 봤던 그 불안 요소에 포커스를 둔 건가요? 그것보다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루카쿠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 네. 인테리 때 루카쿠는 존나 좋았지. 센데. 엄청 좋았는데 나는 이게 무대가 또 달라지면은 이게 그래 뭐 또 달라질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뭐 투엘이라는 감독이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은 폭이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루카쿠가 뭐 부상으로 나간다든지 아니 뭔가 좀 막상 와봤는데 별로야 라고 하면 저는 골게터에 대한 문제는 맨시티보다는 전 첼시 쪽이 훨씬 더 그래? 더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저는 맨시티는 그래도 골낼 선수들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이 선에서. 네. 근데 그래서 첼시는 물론 이제 마운트 많이 뛰고 정말 좋은 선수죠. 하버츠도 그렇지만 저는 하버츠가 그렇게 막 골에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거를 만들어주는데 훨씬 더 특화가 돼 있는 선수지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짓는 데는 조금 안 좋을 시기도 있을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레버쿠젠에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좋은 편이긴 했는데 뭐 지난 시즌도 부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쭉 고른 활약보다는 약간의 근데 적응하는 타이밍이긴 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하버츠는 좀 실망 많이 했죠. 그래? 왔을 때. 그래서 덕현이 형의 말씀은 챔스 결승처럼 물론 터지는 득점력이 있긴 하겠지만 중간에 부침이 있는 시기도 있을 것이다 라고 덕현이 형 보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버츠를 제로톱으로 써서 정말 투엘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만약 루카쿠가 온다? 그럼 저는 제로톱을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루카쿠가 있으니까. 쓰는 경기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하버츠를 원래 썼던 거대로 그때는 이제 베르노톱에 하버츠를 놓고 했잖아. 근데 그때 베르노도 골을 못 넣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버츠가 엄청 뭘 잘했냐?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불안 요소가 있지 않나. 근데 중간에 왜 바꾸려고 했죠? 첼시가 들어오니까 좀 세네. 얘기는 하고 있는데
포커스 차리시죠. 네. 뭐 나중에 뭐 또 이제 했을 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래. 거니까. 네. 요즘 마시고 집중력을 좀 높이세요. 네. 네. 좀 더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따라왔죠 여기. 얼음이 녹으니까 더 맛있네. 더 시원하지. 네. 자, 그러면 리버풀이 4위인 이유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리버풀에 대해서 이적이 지금 코나테를 제외하면 더디죠. 없기 때문에 챔스를 도전하는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데 토트넘이나 이런 주변 레스터 시티나 그런 팀들에 비해서 그래도 리버풀이 4위를 할 거라고 예상한 이유. 그래도 4위를 할 거라 예상한 이유는 기존 전력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돼 있다. 반다이크의 합류. 정확히는 복귀죠. 복귀지. 근데 사실 합류야 느낌이. 프리시즌을 보니까 빌드업 과정이 물론 이제 반다이크는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센터백이 지난 시즌 말미 때 보면 카박과 필립스의 조합 빌드업이 너무 아쉬웠어요. 거의 진짜 무슨 리버풀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유형의 조합은 아니었죠. 그렇지. 지난 시즌 리버풀은 허리 밑에는 완전히 두드려 맞고 시작한 거랑 다름없었어. 박살났었어. 네. 그래서 클럽이 라인을 내리니까 아놀드와 같이 올라가서 잘하는 그치. 선수들이 뒤에 밀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비뉴가 좀 손해를 많이 봤다. 많이 봤지. 핸더슨도 그랬고. 둘이서 센터백을 봤는데. 그래. 근데 핸더슨 또 부상 당하고 안 좋은 게 홈 6연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 지분 아닙니까? 본인 많이 했죠. 제가 그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예. 네, 여러분 개막전 제가 합니다. 네. 어디죠? 노리치 리버풀입니다. 근데 원정이죠. 그럴 거예요. 그럼 이기겠네. 그럼 다행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이 센터백 라인이 코나테가 프리시즌 동안에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카박 필립스의 조합을 약간 벗어나니까 빌드업이 좋아지고 반다이크도 어쨌든 시즌을 또 꾸준히 뛸 부상이 없다면 시 선수이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 과정이 매끄러워지고 그러면 다시 리버풀이 제 전력을 찾을 것이다. 근데 예전보다 공격진의 이 사이클이 떨어져 있는 건 나이도 사실이에요. 그렇고 조금 폼이 마네도 그렇고 피르미누도 그렇고 예전 같지는 않으니까 살라는 그렇죠. 뭐 계속 생산성은 좋은데 그래서 피르미누가 좀 아쉬운 게 있죠. 3위권 이내까지 박차고 올라가기에는 폭발력이 부족하다.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 아래로 떨어지기에는 기존 전력의 견고함이 있다. 그래서 딱 중간에 4위가 맞다. 저는 클롭의 존재가 역시 클롭.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어쨌든 클롭이 임기응변했잖아요. 물론 네. 그 안에서 비판도 받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수비진 박살난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순위를 마무리했다? 이거는 진짜 클롭의 힘이다. 저는 다시 한번 지난 시즌에 좋지 않았지만 이번 시즌 다시 한번 티아고 알칸타라에게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티아고의 포커스. 지난 시즌 좀 안 좋았거든요. 네. 아니 많이 안 좋았죠. 그렇죠. 말미 때 살아났잖아. 그거는 나는 센터백이 붕괴되면서 핸도랑 파비뉴가 같이 내려가면서 본인의 역할을 좀 더 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선수는 옆에 키미 같은 선수가 있으면서 같이 빛이 나야 되는데 파비뉴와 핸더슨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면 그러면 본인의 능력이 지난 시즌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티아고의 포커스, 저는 센터백의 포커스, 저기 덕현이 형은 클럽의 포커스. 그러니까 리버풀은 어쨌든 믿을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얘기 안 한 주요 팀이라고 하는 것이 토트넘, 레스터 시티, 그 다음에 아스날, 그리고 이제 순위로 봤을 땐 지난 시즌 웨스트햄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토트넘, 아스날, 레스터 세 팀을 보겠습니다. 토트넘 몇 위 보나요? 고민이 좀 되네요. 자, 저는 5위 레스터 먼저 갑니다. 저도 5위 레스터예요. 5위 레스터. 동의. 그럼 6위. 그러니까 6, 7위가 이제 토트넘 아스날 싸움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아스날 7위 싸움 가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저희 이제 영상을 이제 많이 찍다 보니까 스쿼드 그 점검을 그렇지. 하고 있잖아. 이거 올라가 토트넘을 제가 둘 다. 근데 두 팀의 상황이 되게 비슷해요.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포지션도 저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유사함이 풀백, 있고 이런 쪽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풀백 보고 둘 다 문제 있고. 그리고 심지어 링크가 나고 있는 공격수도 공통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죠. 둘 다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타미 에이브라함은 토트넘이랑 링크 간다고 아스날은 링크가 나와요? 그건 군어이기 때문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링크 가는 거예요? 네. 왜 아스날을 좋아했죠? 그건 뭐 누나르손도 좋아했으니까. 같은 결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순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축구적인 시각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고려를 해봤을 때 토트넘이 6위가 되는 게 좀 낫지 않나. 왜요? 보통 이제 아스날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아스날이랑 비교했을 때 박종윤이 얼마나 고통받느냐.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아스날 경기 덕현이 형이 이번 시즌 많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개막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자, 5위 레스터는 저는 레스터의 네. 스카우팅에 집중하고 싶다. 부바카리 수마레 같은 선수, 좋은 선수 아주 잘 데려온 선수. 물론 맞아요. 포파라가 부상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건 레스터는 요즘에
빗나간 적이 잘 없습니다. 정말 잘 데리고 뭐 아스프레즈는 좀 실패긴 한데 예.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성적을 상위권에서 유지하는 이유가 다 그렇지. 있죠. 난 레스터가 근데 이번에도 4위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공고한 것 같아. 맨맨 첼리가. 그리고 초반에 어쨌든 센터백이나 수비 쪽에 부상이 많잖아요. 그렇지. 레스터가 그에 따른 부침이 좀 있을 거라고 하비만 생각합니다. 선도 지난 시즌에 부상을 당하고 올해는 이제 다시 돌아오겠지만 얼만큼 잘해줄지는 예. 미지수. 돌아와서 잘하긴 했지만 아직은 미지수죠. 그러면 5위는 뭐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고 보고 결국에 6위가 토트넘. 저도 토트넘. 나도 토트넘. 7위 아스날. 8위 웨스트햄. 아스날. 아스날은 이제 상황에 따라 근데 또 토트넘 감독이 누누구나. 네. 지난 시즌 울브스 13위였나요? 아스날 아르테타야. 아이고. 난 그래도 아르테타 근데 좀 그러네. 감독으로만 따지면 사실 웨스트햄이 저는 훨씬 낫다고 모예스가. 보거든요. 예. 모예스 그걸 보여준 게 많아. 모예스는 어쨌든 실리를 추구하잖아. 그렇죠. 6, 7, 8 그대로 가겠습니다. 토트넘, 아스날, 토와웨. 웨스트햄. 토와웨. 저도 토와웨입니다. 나도 6위 토트넘, 아스날 7위. 네. 근데 토트넘, 아스날 승점 차가 되게 크게 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아스날의 가장 아쉬울 점은 박스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선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슨을 노리는 거야. 웨데고르보다도 메디슨이 만약에 상위 순위에 있다면 메디슨은 직접적으로 박스 안을 골문을 타격하는 스타일의 선수니까 노리고 있는 거라고 봐요. 요즘 프리시즌 보니까 메디슨 영입을 해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더라고요. 도 메디슨 되게 잘하더라고. 그렇지. 전반에. 예. 스미스로우가 이탈했을 때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는 게. 없죠.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라카스테 그리고 오바메양 뭐 톱으로 쓰겠지. 메디슨이 들어오면 스미스로가 측면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맞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건 메디슨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비슷한 애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순위 예상은 요 정도로 하고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 순위 예상 여러분은 어떻게 순위 예상을 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포커스 커피의 이벤트는 토트넘 대 맨시티가 토트넘 개막전이에요. 홈 그렇죠. 개막전. 맞아요. 이 경기 결과 승리팀 승리팀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 50명이나 갑니다. 꽤 높아요. 와, 엄청 많네. 이거 여러분 진짜 괜찮거든요. 네. 요거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자댕 포커스 커피도 받아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이스타TV와 함께할 PL에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